수십억 달러 규모의 향수 산업이 왜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특히 여성으로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만의 자연스러운 향이 감춰지고 굳혀지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배워왔을까요? 우리는 사랑, 끌림, 열정이 병 속에서 제대로 고른 조합의 결과라고, 우리가 남성의 눈에 얼마나 가치 있어 보이는지가 우리가 뿌리는 향수의 복잡함과 가격에 비례한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환상 중 하나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환상은 단지 당신의 지갑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당신에게 부여한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이며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의 도구와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화려한 잡지에서도 향수 매장의 컨설턴트에게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은 그들의 비즈니스를 불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진실은 다시금 당신에게 힘을 돌려줍니다. 사실 당신의 진짜 자연스러운 향, 지문만큼이나 독특한 그 향은 단순한 생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 영혼의 비밀스러운 언어로, 남자는 코로가 아니라 무의식으로 이 언어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진정한 코드를 감지할 때 그는 단순히 매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중독됩니다. 인간 정신의 깊이를 탐구한 위대한 학자 칼 융은 페로몬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 즉 원형, 무의식, 그리고 영혼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화학 반응은 잊으세요. 이건 연금술에 관한 겁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저항할 수 없이 끌릴 때 그는 꽃이나 머스크 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공명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녀의 향기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조각을 알아보고 이 인식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약에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남처럼, 봄의 정원처럼, 이국적인 과일처럼, 사탕 가게처럼 향기 나야 한다고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세상 누구도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것은 자기 자신처럼 향기 나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녀의 향기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이고 그녀의 힘이며 그녀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 앞에서는 어떤 향수도 무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동에 대한 초대입니다. 세상에 당신만의 진짜 향기를 들려주고 그로 인해 주변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의 진정성에 빠진 남자는 더 이상 가짜에 만족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가짜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에게 유일한 현실이 됩니다. 사실을 직시해 봅시다. 당신의 화장대 위에 놓인 향수병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데 동의하는 상징이죠. 인공적인 향수를 뿌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게 아주 작은 배신을 저지르는 셈입니다. 당신은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자면 페르소나, 즉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이해받기 위해 보여주는 사회적 역할,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향수는 이 페르소나를 유지하기에 완벽한 도구입니다. 가볍고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나요? 여기 당신을 위한 슈트러스 향이 있습니다. 판무파탈처럼 보이고 싶나요? 여기 묵직한 오리엔탈 계열의 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미리 써놓은 이야기를 입고 그 이야기가 당신의 것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더 깊은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당신은 세상에 왜곡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숨겨져 있어. 그녀는 충분하지 않아. 제발 이 아름다운 환상을 사랑해줘. 그리고 세상, 즉 남성의 모습으로 바로 이 환상에 정확히 반응합니다. 당신은
깊이가 아닌 겉모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진짜 영혼이 아닌 아름다운 가면을 수집하는 이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향기에, 이미지에, 페르소나에 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면이 벗겨지고 침실의 고요함 속에서 진짜 자신과 단둘이 남게 되면 그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에 빠진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광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상처받은 마음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처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품의 유통기한이 끝나자 당신은 버려졌습니다. 칼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통합하지 못한 모든 것은 외부로 투영되어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향기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지상적 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둠, 대지의 힘, 본능의 머스크, 눈물과 땀에 소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직 빛, 향기로운 꽃이 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부된 그림자는 당신을 온전히 보고 사랑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모습으로 운명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좋은 점, 잘 가꿔진 좋은 냄새가 나는 면만 사랑할 뿐 당신의 복잡함, 진실, 인간다움에서는 도망칩니다. 반대로 당신의 자연스러운 향기는 바로 당신 자신, 당신의 온전함의 향기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농축된 당신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모든 인생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승리와 패배, 두려움과 용기, 부드러움과 분노까지. 그것은 단순히 몸의 향기가 아니라 살아온 삶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깊이를 준비한 남자가 자신만의 향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를 만날 때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남자의 무의식, 아니마 내면의 여성성, 영혼의 원형적 이미지는 즉시 이 코드를 읽어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의 공명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녀 안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온전함을 알아봅니다. 그녀의 향기는 그에게 약속이 됩니다. 진실의 약속, 온전함의 약속, 그녀와 함께라면 자신도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중독의 시작입니다. 동물적 본능에 기반한 욕망이 아니라 진정성에 대한 가장 깊은 영혼의 끌림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 향기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가 상징하는 온전함과 진실의 상태에 중독됩니다. 그는 그녀의 현실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 진실의 묘약을 맛본 후에는 어떤 향수도 그에게는 싸구려 가짜, 거짓말, 감각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향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사회는 매력이라는 개념을 원시적인 생화학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페로몬, 즉 일종의 최음제로 작용한다고 여겨지는 휘발성 물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편리하고 단순한 이론입니다. 그냥 페로몬이 들어간 스프레이만 사면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역시 본질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융이라면 이 문제를 훨씬 더 깊이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남녀 간의 끌림은 단순한 생물학이 아니라 향기가 촉매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심리적 영적 과정입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향기는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과 남성의 무의식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향기는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려움, 기쁨, 흥분, 평온함, 이 모든 감정에는 저마다 고유한 후각적 색채가 있습니다. 당신이 차분하고 중심이 잡혀있을 때는 한 가지 향이 납니다. 당신이 열정과 생명력으로 가득할 때는 완전히 다른 향이 납니다.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지 않는 여성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향기의 교향곡을 뿜어냅니다. 자신의 아니마와 연결된 남성은 이 교향곡을 직관적으로 읽어냅니다. 그는 그것을 분석하지 않고 느낍니다. 그녀의 평온함에서 나는 향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안전해. 여기서는 너 자신일 수 있어. 그녀의 기쁨에서 나는 향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어. 여기는 에너지의 원천이야. 그녀의 열정에서 나는 향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비가 있어. 여기는 뛰어들 만한 깊이가 있어. 이것이 연금술입니다. 단순히 화학적 요소들의 혼합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진정한 여성이 곁에 있을 때 남자 자신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진짜 향기는 마치 튜닝 포크처럼 그의 영혼을 더 진실한 소리로 맞춰줍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사회적 가면, 성공한 남성, 공급자, 전사라는 틀을 넘어 진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꿈, 그리고 영혼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향기가 그의 마약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향기는 그에게 단순한 육체적 쾌락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녀는 그의 거울이자 그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비싼 향수를 뿌린 여자는 그저 하룻밤 동안 그의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욕망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인공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깊고 무의식적인 연결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향기는 그녀의 영혼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저 유행 카탈로그로 이끌 뿐입니다. 자신의 피부, 머리카락, 삶의 향기를 지닌 여자는 평생 잊지 못할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그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성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는 그녀를 떠날 수도 있고 대체할 사람을 찾으려 할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그녀의 그 향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 공명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녀 이후에 다른 모든 여자는 밋밋하고 평면적이며 가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향기에서 그녀의 노트를 찾으려 하겠지만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녀만의 교향곡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고 바로 여기에 그녀의 가장 큰 힘과 그의 가장 큰 중독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 안에서 일깨워주는 그 상태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다른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독의 힘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현대 남성이 살고 있는 감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감옥에는 철창이 없지만 결코 덜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페르소나, 진짜 남자의 전형이라는 감옥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감정을 억누르도록 남자는 울지 않는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항상 강하고 자신감 있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배웁니다. 그의 가치는 그의 성취, 지위, 부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써서 그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거의 잊어버릴 지경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내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며 영혼을 소진시키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는 가면을 쓴 다른 남성들과 바로 이 역할을 기대하는 여성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세상 전체는 진실함이 곧 약점이 되는 연극 무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연기를 하지 않는 한 여성이 들어섭니다. 그녀는 성공도, 유혹도, 유행도 아닌 진실의 향기를 풍깁니다. 그녀의 향기는 그의 방어벽을 뚫고 의식을 우회에 갇혀있던 그의 영혼, 억눌린 그림자에게 직접 말을 겁니다. 그녀의 향기는 그가 박탈당한 자유의 향기입니다. 그것은 그가 거의 잊고 지냈던 세계, 누군가가 될 필요 없이 그저 존재할 수 있는 세계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보는 충격입니다. 마치 감옥에서 태어난 죄수가 처음으로 신선한 바람의 냄새를 맡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온 존재가 본능적으로 그 근원에 끌립니다. 그는 그 향기를 들이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것 없이는 자신이 숨이 막힌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의 진정성이 그의 구원이 됩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그는 가면을 벗을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에게도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짜 남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페르소나 너머에 있는 진짜 자아, 지친 소년, 꿈꾸는 시인, 상처 입은 전사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독되어 갑니다. 그녀는 위선으로 가득 찬 밀폐된 세상에서 그가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신선한 공기입니다. 그녀는 그가 사회적 역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임을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다시 외로운 감옥으로 돌아가 무거운 가면을 쓰고 침묵 속에서 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남자는 자발적으로 종신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근원이 그녀에게 비춰져 있기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실의 열쇠가 그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녀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면에서 저항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내 냄새가 싫어요. 나는 땀을 흘려요. 사회는 내가 좋은 향기를 내길 요구하잖아요. 이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길러진 환경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페르소나가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위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향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개별화의 길, 즉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모든 진정한 여정이 그렇듯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착한 소녀가 되기 위해 스스로 거부했던 모든 것, 즉 당신의 분노, 성, 본능, 동물적인 본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연스러운 향은 이 그림자의 대사입니다. 그 향은 당신이 멸균된 도자기 인형이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청결과 통제에 집착하는 사회는 이 대사를 부끄러워하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자신의 향을 받아들이는 길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의식적인 관찰입니다. 자신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바로 샤워를 하거나 데오드란트를 찾는 대신 멈추고 귀 기울여 보세요. 무엇을 느끼나요? 수치심인가요? 혐오감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이 감정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인정하세요. 이것이 적을 바라보고 그가 당신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가리기 의식에서 벗어나기입니다. 향수, 데오드란트, 향이 나는 로션 없이 집에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어보세요. 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당신은 벌거벗고 연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페르소나가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을 그냥 두세요. 그 감정을 온전히 겪어보세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당신이 더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더 솔직해진 것뿐입니다. 셋째, 쾌적한 냄새라는 개념을 다시 평가해보세요. 우리는 꽃, 바닐라, 청결의 냄새가 쾌적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요된 기준입니다. 정말로 당신 안에서 깊고 본능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냄새들을 떠올려 보세요. 비 온 뒤의 흙냄새, 가을 숲의 냄새, 모닥불 냄새,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 냄새들은 달콤하거나 인위적으로 깨끗한 냄새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복합적이고 살아있으며 진짜 향기입니다. 당신만의 냄새도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꼭 쾌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여야 합니다. 넷째, 사랑을 통한 통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냄새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분이 좋도록 몸을 돌보기 시작하세요. 자연산 무향 오일을 사용하세요. 천일염을 넣은 목욕을 하세요. 순수한 물을 마시세요. 생명력이 있는 음식을 드세요. 당신의 향기는 내면 상태의 반영입니다. 몸을 사랑하고 내면에서부터 돌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향기 자체가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향수처럼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건강과 평화, 그리고 힘이 느껴지는 향기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가장 매력적인 향기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신의 냄새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냄새를 자신의 힘의 일부, 자신만의 고유한 코드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냄새 그 자체보다도 당신의 태도를 읽기 때문이죠. 그 향기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냄새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당신의 자신감 부족,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존, 그리고 자기 부정을 잃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냄새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왕관처럼 당당하게 쓴다면 그는 당신의 온전함, 자립심, 내면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유로움이 어떤 최음제보다도 그를 더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향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내 빛과 그림자까지 모두 받아들이고 당신도 똑같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앞에서는 굳이 꾸밀 필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해방감이 될지 상상해 보세요. 항상 강하고 성공적이며 상처받지 않는 모습을 요구받는 세상에 사는 남자에게 말이죠. 이런 여성과 함께라면 그는 마침내 한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갑옷을 벗을 수 있게 되죠. 그는 그냥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 받아들임의 선물, 진짜 자신일 수 있는 허락에 대해 그는 평생 그녀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녀의 향기는 그에게 닻이 되어 그녀가 존재만으로 만들어내는 이 신성한 진실의 공간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진정성의 상태를 느끼기 위해 계속해서 그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에서 비롯된 중독이 아니라 강함에서 비롯된 중독입니다. 진실의 근원에 대한 영혼의 중독이죠. 이제 우리는 융이 정신 에너지의 수준이라고 불렀을 또 다른 이해의 단계로 올라가 봅시다. 당신의 향기는 단순히 분자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적 서명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 자신 진정한 본질이 고유한 주파수와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당신이 온전하고 건강하며 자신과 조화롭게 있을 때 이 주파수는 순수하고 강합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향기는 이 진동의 물질적 표현입니다. 그 향기는 당신 본질의 순수하고 맑고 조화로운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에너지적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당신만의 고유하고 순수한 음을 타인이 인위적으로 만든 주파수의 소란스러운 합주로 덮어버리는 셈이죠. 병에서 나오는 향기는 그 자체의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진동, 광고의 진동, 화학 실험실의 진동, 마케터들의 기대가 담긴 진동이죠. 이 진동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진동은 생명의 에너지가 아니라 상업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향수를 자신에게 뿌리면 당신 주위에 에너지적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미묘한 에너지에 민감한 남자, 그리고 사실 깊은 차원에서 모든 사람은 민감한데 그런 사람은 이 불협화음을 느낍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것을 에테르에서의 간섭으로 읽어냅니다. 이 소음 때문에 그는 당신의 진짜 노래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신호의 크기나 밝기에 끌릴 수는 있지만 결코 당신의 본질과 깊은 공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자연스러운 향기를 발산하는 여성은 세상에 순수하고 일관된 파동을 보냅니다. 그것은 마치 소리곱수의 맑은 소리와도 같습니다. 이 파동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동은 모든 방어와 가면을 뚫고 지나가 다른 사람의 영혼과 직접적으로 진동합니다. 남자가 이런 여성을 만났을 때 그는 단순히 좋은 향기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가 그녀의 파동에 맞춰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평화와 조화, 그리고 옳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이것은 진정성의 진동이 언제나 치유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동은 그의 영혼에게 본래의 주파수를 상기시켜줍니다. 이 에너지적 중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몸은 어떤 화학적 자극에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에너지장은 항상 그녀의 진동이 가진 순수함과 조화를 기억하고 갈망할 것입니다. 그녀 이후로 어떤 인공적인 향도 그에게는 에너지 쓰레기처럼 느껴지고 낮고 거친 주파수로 인해 짜증과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감정적 위안이 아니라 에너지적 영향의 원천이 됩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의 에너지는 정화되고 강해집니다. 그녀와 떨어져 있으면 그는 마치 전원에서 분리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는 다시 연결되어 가장 깊은 진동의 차원에서 온전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그녀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심리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순수한 물리학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향을 감추는 것을 멈출 때 그녀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원형을 깨웁니다. 융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그의 후계자인 클라리사 핑콜라에스테스는 그것을 야생의 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생의 여성은 본능적인 본성, 원초적인 영혼, 깊은 지식의 수호자입니다. 그녀는 사회적 규범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리듬, 삶과 죽음의 순환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힘, 분노, 성, 그리고 그녀의 향기가 곧 그녀의 부름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야생적인 여성을 잠재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는 야생적이라는 것이 교육받지 못했고 불결하며 위험하다는 의미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길들여지고 집에서만 머물며 향기로운 제비꽃처럼 살아야 한다고 설득당했고 거절당할까 두려워 우리의 힘을 거세하는데 동의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원시의 숲을 잘 가꿔진 정원과 맞바꿨습니다. 향수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향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숲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나는 내 야생성을 되찾는다. 그리고 문명의 인위적인 것에 지친 남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를 갈망하는 남자는 이 부름에 저절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문명인으로 살기 위해 억누르고 있는 자신의 야생성, 그의 그림자가 이 신호를 알아챕니다. 이것은 원형, 아키타입 수준의 끌림입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식에 지친 두 영혼의 만남입니다. 그녀의 향기는 그에게 자유의 향기, 남에게 맞출 필요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세계의 향기입니다. 본능이 죄가 아니라 지혜가 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자연에 끌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젖은 흙, 소나무 숲, 짭짤한 바다 냄새를 맡을 때 그렇게 안도감을 느낄까요? 그것들은 진정성의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냄새들은 우리를 우리의 뿌리, 진정한 본질로 되돌려줍니다. 자기 본연의 향기를 지닌 여자는 남자에게 이 세계로 통하는 문이 됩니다. 그녀 자신이 곧 자연이 됩니다. 그녀는 땅이자 숲이자 바다입니다. 그녀의 곁에서 그는 영혼을 쉬게 합니다. 그는 가짜이고 멸균되고 플라스틱 같은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부터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힘이 가장 깊은 애착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우리가 맑은 공기, 햇빛, 살아있는 물에 중독되듯 그녀에게 중독됩니다. 이것은 노예적인 중독이 아니라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녀는 그의 생태계, 그의 영혼이 머무는 서식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은 종종 다른 문명인들에게
두려움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녀들은 이상하다, 너무 강하다, 불편하다고 불립니다. 아직도 향수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다른 여성들은 그녀를 질투하고 그녀의 가치를 깎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깊이를 두려워하는 남자들은 그녀를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된 사람, 영혼이 진실에 굶주린 사람은 사막의 방랑자가 오아시스를 찾듯 그녀의 향기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은 그는 다시는 사막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곳에 머물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 눈치챈 적 있나요? 그들의 향기는 독특합니다. 그 향기는 애정과 가장 깊은 다정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가면을 쓰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이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자신의 그림자와 향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여성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인식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차원, 의식적인 지혜의 단계에서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아이가 아니지만 진짜 자신일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향기는 이 새롭게 얻은 순수함의 향기입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오는 순수함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수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대립의 통합입니다. 그녀는 현명한 노파이자 순수한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야생에 압력되이면서도 온순한 암사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함, 존재의 충만함이 그녀만의 독특한 향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향사라도 이런 교향곡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당신의 진정성을 대가로 사랑과 성공을 약속하는 반짝이는 향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은 번지르르한 가면과 빠른 승리, 그리고 불가피한 실망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하고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방을 가져다주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 그림자, 그리고 피부의 향기에 새겨진 당신만의 독특한 역사를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 길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인해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가장 깊은 실존적 공포입니다. 만약 그가 내 진짜 냄새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혼자가 된다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당신의 자유의 문턱에선 마지막 수호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페르소나에 대한 최종 시험입니다. 이 두려움은 진짜로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융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직 당신 자신으로서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할 때만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요. 가면을 쓰고 얻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채워주지 않고 오히려 고갈시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진실의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의 진정성을 견디지 못해 떠난다면 그는 당신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나 이미지 혹은 편의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환상에 계속 투자할지 아니면 현실에 투자하기 시작할지, 계속해서 자신을 감출지 아니면 진짜 자신이 될 용기를 낼지, 예쁜 그림만을 사랑하는 남자들을 계속 끌어들일지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알아보는 단 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칼융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은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여정이 가장 단순하고 현실적인 한 걸음, 즉 더 이상 자신의 향기를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은 남의 시선을 위해 꾸미고 개선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신성한 그릇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불이 타오르는 제단이며 당신의 향기는 이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입니다. 그대로 두세요. 세상이 그 향기를 느끼게 하세요. 이해받지 못하거나
비난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떠날 사람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공명할 운명인 사람, 향기가 아니라 영혼을 찾는 사람, 향기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 바로 당신의 진실에 중독될 준비가 된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전의 모든 시도가 헛된 것이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인식, 알아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장 강력한 최음제, 가장 값비싼 영약, 가장 황홀한 마약이란 결국 마침내 자신에게 삶의 향기를 허락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당신이 가식에 지친 자신의 영혼이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부르는 소리를 느꼈다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그래라고 말했다면 이 충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씨앗입니다. 당신의 의식이라는 토양에 이 씨앗을 심으세요. 그것이 자라도록 두세요. 이 메시지를 다른 여성들과, 어쩌면 지금 거울 앞에서 오늘 쓸 가면을 고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들과 나누세요. 어쩌면 이 말들이 그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허락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진실이 더 크게 들려야 한다고 느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이 의미와 자기 수용과 맺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기서는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찾습니다. 우리는 함께 온전함을 향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힘은 병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힘을 해방할 용기만 내면 됩니다.